저희와 AI 시대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읽는 리뷰의 김용수. 이호길 기자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여러분 AI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 AI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이 그 AI를 활용하는 데는 아직도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AI 생태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랑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AI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AI라는 점이 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렵고 복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에 대해서 상당히 좀 쉽고 좀 접근하기 편하게 풀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디인가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쯤 되면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 3월이죠. 아수겁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제가 업스테이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테이지는 2020년 10월에 창립된 회사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아직 만 3년이 아직 안 된 좀 따끈따끈한 신생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챗 GPT에 대한 돌풍이 불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 기업이기도 합니다. OCR 기술을 바탕으로 눈 달린 챗 GPT로 불리는 그런 아수겁이라는 서비스 출시를 했고요. 이어서 아수겁 비즈니스 버전인 아수겁 비즈 베타 서비스도 출시한 기업입니다. 이곳은 네이버 AI 인력들이 모여서 창업을 한 회사고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총 316억 원을 투자받았고 현재는 이제 수십억 원의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설립 이후 금융, 유통 이런 다양한 분야별로 업무 AI 지원, AI 솔루션 도입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아수겁 이용자 수가 이제 8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게 또 영상이 나갈 시점에는 또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아수겁과 업스테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자세한 얘기는 저희 이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괄님.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는 리뷰의 코너 속 코너죠. IT 토크 오늘의 게스트는요. 업스테이지에서 권순일 사업총괄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총괄님. AI가 너무 많은 격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이제 권순일 총괄님 모시고 심층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업스테이지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업스테이지에서 사업 전략 그리고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고객 발굴을 위한 일련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저희 회사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스테이지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많은 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창립이 되게 된 건가요? 저희 회사 이제 미션이 Making AI Beneficial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잘 쓰이는 분야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창업 당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Making AI Beneficial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좀 쉽게 써야겠다. 그래서 Easy to Apply AI라는 이제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도 AI를 쓸 수 있게 우리가 솔루션으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창업이 되고 실제 제품과 서비스들도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AI 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팩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고 업스테이지 AI 솔루션이 다른 AI 기술 회사들 대비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마다 모델을 구축해야 되고 그 모델을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계속 재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되게 고급 인력과 많은 시간, 리소스가 많이 필요해서 ROI가 안 나오는 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결과값만 잘 갖다 쓸 수 있게 만들면 ROI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쓰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제품이나 서비스 저희가 팩이라고 불리는 게 결국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패키징했다는 의미예요. 지금 저희가 다큐먼트 AI하고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큐먼트 AI는 이제 수많은 문서, 텍스트 데이터에서 이 텍스트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정보만을 추출해내는 이제 기술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OCR, 그 텍스트를 인지하고 읽는 거, 그리고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뽑는 NLP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퍼스널라이제이션은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미 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많은 컨텐츠들을 저에게 맞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빅테크들은 자체 이제 기술력과 뒤에 큰 팀이 있어서 이루어지는데 그 외의 영역에서도 이런 걸 좀 많은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고객의 행동 데이터와 어떤 그거와 연결되는 뭐 상품이라든지 결과값 이런 비정형 정보들을 연결시켜서 좀 잘 추천해주는 영역의 제품 2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챗GPT 나오면서 생성 쪽도 같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아수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수겁이 이제 3월달에 출시가 되고 지금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수겁은 이제 카카오에 챗 GPT 기반으로 해서 편하게 좀 물어보시고 답을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연결을 한 서비스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OCR 기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인 튜닝 같이 좀 더 정답을 잘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변형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서비스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총괄님이 보시기에 아수겁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점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한계점이라든가 개선점 같은 건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 장점은 일단 챗 GPT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다가 사실 저는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눈 달린 챗 GPT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OCR 기술, 부가적인 기능들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계점은 이게 저희도 어쨌든 또 오픈 AI GPT 기반된 걸 쓰다 보니까 GPT가 가진 한계점들이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끝말잇기라고 이제 GPT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글자가 나오면 그 다음 글자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쭉 작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즉시성이 없죠.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오늘 날씨는 어때?를 아수겁은 저희가 명령어 단에서 그거를 대답할 수 있게 해놓기는 했는데 챗GPT에 그런 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이용자분들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뭐 일일 질문 개수가 100개로 저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뭐 좀 더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려면 개수 제한을 푼 뭔가 추가 상품이라든가 유료화죠. 이런 유료화 새로운 수익 모델 좀 더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이제 유료화를 시킬 생각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미래에 좀 상황 변화 따라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좀 창출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겁 서비스가 출시 한 달 만에 80만 명을 넘어서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이제 좀 이용자들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피드백 같은 건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되게 극단적으로 맨 처음에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 너무 잘 돼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얘는 왜 이런 것도 못해요? 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그게 사실 GPT가 잘하는 영역, 못하는 영역이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일반적인 피드백들이었고요. GPT가 못하는 영역들, 뭐 즉시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검색과 결합해서 조금 해결해 드린다든지 하면서 좀 피드백이 그쪽은 많이 줄었고 오히려 이런 거가 잘 된다 라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 더 많고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에 대한 피드백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총괄님께서 그 업스케치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현재는 이제 베타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식으로 출시하실 그런 예정도 있으신지, 좀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 도구랑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향후에 정식 출시를 당연히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베타 테스트 기간을 앞으로 몇 달은 좀 더 두려고 해요. 차별점은 그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 자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걸 쓰지만 거기에 저희가 이제 추가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명령어를 넣으시잖아요. 그 명령어를 쉽게 말하면 찰떡처럼 기계가 알아듣게 앞단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 과정이 저희도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 다 잘 되는 부분이라 아까 정식 출시를 저희가 몇 달 더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그 과정 동안 많은 분들 피드백 주시고 그것까지 반영해서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어떤 서비스든 뭐 보안 문제, 뭐 개인정보 이런 그런 우려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어떤 보안점 마련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웹에 가서 사용하시는 것은 폐기하지 않습니다. 오픈 AI가 이제 정책을 바꾸면서 30일 보관을 하고 폐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API를 갖다가 쓰는데 그거는 30일 보관하고 삭제합니다. 학습에 쓰이지 않고.
저희가 이제 로그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저희가 보지 못하게 처리를 하고 통과된 애들, 일반적인 로그들, 문제가 없는 애들만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약관이나 이런데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정보는 웬만하면 물어보지 마세요라고도 해놓고. 이 비즈 보면 아수겁 독, 이제 문서 작업, 뭐 아수겁 웹, 홈페이지 정보 제공하는 아수겁 슬랙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 어떤 서비스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일반 버전하고 이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수겁 비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고객사죠. 그러니까 고객사가 원하는 데이터 내에서 답변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수겁 닥, 아수겁 뭐 슬랙, 아수겁 웹이라고 지금은 칭해놨는데 사실 저희가 뒷단에는 이제 아수겁 스페이스라고 해서 고객사분들한테 데이터를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고객들이 이제 근간이 되는 데이터들을 부어주시면 그 데이터에 맞게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그 데이터의 질문 답변이 좀 맞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얘 내에서 잘 답변이 나가는 GPT가 나온 거예요. 요거에 맞는 API를 열어두면 웹에도 붙이실 수 있고 사내에 쓰는 그런 툴에도 붙이실 수 있고 슬랙에도 붙이실 수 있고 하면서 쓰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아수겁이 뭐 상당히 좋은 서비스고 이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고 한데 이 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돈이거든요. 네. 돈이 제일 중요한데 이 수익 모델 관점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그리고 계신 게 조금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예. 그러니까 아수겁 카카오 자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있는데 제가 사실 카카오에서 이제 노하우 바탕으로 지금 아수겁 비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수요가 되게 많으세요. 클라이언트 분들, 고객사 분들이 돈을 내시겠다라는 이제 요청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겁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뚜렷한 지향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기술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대중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는 명확하게 AI가 실제 환경에서 밸류가 날 수 있는 영역들은 좀 정해가지고 그거를 공급드리는 형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관점에서 가능한 영역을 찾다 보니까 다큐먼트 AI와 퍼스널라이제이션이었고 근데 이게 사실 바로 엔드 유저한테 갈 수 있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는 똑같은 것 같아요. AI를 몰라도 쓸 수 있게 저는 만들어야지 대중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1년의 과정을 하시기 되게 힘들거든요. 다양한 의미로. 어쨌든 저희 지향점은 로코드, 노코드 AI를 몰라도 쓸 수 있는 AI가 지향점입니다. 이 지향점에 가지고 지난 3년간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더 영향을 많이 발휘하기 위해서 향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 한번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해에는 저희가 아까 말한 문제의식을 실제 고객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원타임성 프로젝트 위주로 저희가 좀 많이 일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문제점이나 저희 제품 방향이 좀 정해져서 2년 차에는 제품 만드는 데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정도가 되면 이제 제품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풋프린트도 이제 튼튼하게 이제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다큐먼트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타겟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퍼스널라이제이션이나 아수겁 관련된 거는 미국권도 이제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만의 뭐 독특한 기업 문화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풀 재택이거든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전원 재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대부분 뭐 이제 워킹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근데 원팀하고 쉐어링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일적으로 공유를 자주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일하는 걸 엄청 강조하는데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정보를 요청하거나 할 때 거리낌 그러니까 사일로 문화가 없는 거죠. 상하 좌우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자유롭고 도움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받는 거나 이런 것도 자유롭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서로 이제 기술을 배운다든지 내가 부족한 걸 이 사람한테 요청해서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좋은 인재들과 같이 AI 생태계 키워나가는 데 집중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회사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총괄님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사가 이 AI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향후 계속 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생태계가 사실 어떤 모습이 될 거냐는 거는 뭐 되게
의견들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될지, 뭐 누가 과점을 할 거냐, 독립체들이 막 생길 거냐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중간다리 역할을 되게 해줄 것 같아요. AI를 가져다 쓰는 사용자, GPT 같은 거를 예로 들면 근본 기술을 개발하는 그거를 결국 그 중간에 이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쓰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한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작년 말에 챗GPT가 나오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AI 기술이 나중에는 내 직업을 뺏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총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뭐 엄청나게 대체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AI 자체로서 새로 생기는 직업들도 워낙 많을 거고. 근데 AI를 좀 잘 활용하는 사람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으로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총괄님 좀 소감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나면 좀 뿌듯한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마케팅적인 용어로서만 좀 AI가 많이 쓰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AI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은 욕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되게 좋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아까 같은 관점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업스테이지의 권순일 사업 총괄님 모시고 다양한 이제 업스테이지 그리고 뭐 아수거 그리고 AI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이호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